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제주 MBC와 특별 대담을 갖고 제주 지역 현안들에 대한 해법을 밝혔습니다. 내년 대선에는 사실상 불출마하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임기 2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드림타워 높이를 56층에서 38층으로 낮춘 일을 꼽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이제는 진정 국면에 들었다며 서민 주거 안정 대책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값이 오르는 게 당장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주도 전체가 큰 피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도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 과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2공항 개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어쩌면 반대하다가 우리가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을 놓쳐버리면 정말 국토부가 공항을 만들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소음 피해 대책 정도밖에 못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제주도민들이 손해를 보고 우리 후손들이 손해를 봅니다.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오라 관광지구 개발 사업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걸 원칙으로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 윗부분을 절대적으로 막는 만큼 그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투자 관리 방침이 맞는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어떤 관리하고 유도를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가서는 어떻게 우리가 투자가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도민 공론화 없이 카지노 신규 허가를 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좀 체제가 정비되면 그때 사회적인 공감대에 의해서 판단을 하자. 그게 될 때까지는 기존에 있는 8개 관리하기도 버겁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그런 확신이 들기 전에는 그리고 그런 도민의 공론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는 내가 일방적으로 신규 허가 내주는 건 안 한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그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2018년까지 제주도민이 뽑은 제주도지사입니다. 뽑아준 제주도민의 승낙 없이 어떻게 일을 하다가 중간에 자기 볼일 보러 가겠어요. 원희룡 지사는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신교통 수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감귤 제값 받기를 위한 자구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고경실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제주도 의회에서 열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고경실 예정자가 지난 2012년 제주시민복지타운 채비지를 사들여 재산 증식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도의회 사무처장 재임 당시 보복성 인사 논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MBC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청문회를 생중계합니다. 서귀포시 지역의 한 읍사무소 신축공사장에 해당 지역의 자생단체 간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신축된 서귀포시 지역의 한 읍사무소.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5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청사 안에는 5천여만 원을 들여 LED 등이 설치됐습니다. 문제는 이 LED 등의 구입 과정입니다. 지역의 자생단체 간부가 LED 제조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조건으로 읍사무소에 업체를 소개해줬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영업을 하면서 연결을 시킨 거예요. 거기가 부도나는 바람에 거기에서 돈도 못 받았어요. 당시 읍장은 해당 간부가 업체를 소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제품이 적당하다고 판단해 구입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예산이 그것보다 아주 절감되더라고요. 그때 비교할 때는. 그래서 그러면 이걸로 조달 요구를 해도 무방한 건지 감리신비 자문을 얻으니까 괜찮다 해가지고. 읍사무소 측은 LED 구입 과정에서 당초 예산보다 1,000여만 원을 아낀 뒤 이 돈으로 태양광 시설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LED와 태양광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사를 담당했던 읍사무소 공무원 2명과 자생단체 간부를 최근 소환 조사했고 신축 관련 서류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뭐 그 관련된 업체들이 선정이 되는 과정에 전체적인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보는 중. 읍사무소 신축공사의 예산 집행을 최종 결정했던 당시 읍장은 문제가 불거진 뒤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공서 신축 과정에 지역 인사의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현우범 제주도 의원 소유의 펜션에서 구유지를 무단 점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서귀포시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펜션 측은 테이블과 데크 등 모든 시설물을 철거했는데 서귀포시는 과태료를 부과한 뒤 앞으로 펜션 측이 국유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경계선에 돌담을 쌓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토지 측량 결과 펜션 측이 국유지 70제곱미터 전체를 무단 점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제부터 파업에 들어가면서 도내 학교의 절반가량에서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노조와 교육청 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파업이 장기화될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초등학교 급식실이 텅 비었습니다. 아이들은 급식실 대신 교실에서 선생님이 나눠주는 빵과 우유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잠깐 일을 쉬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거를 파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는 조금 불편하게 빵을 먹어야 하지만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전체 학교의 45%인 84군데. 빵과 우유나 도시락으로 급식을 대신했고 일부 학교는 단축 수업을 시행했습니다. 급식이 중단된 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틀 동안 파업에 나섰기 때문. 급식보조원의 월급제 전환과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급제가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임금에 있어서 교육 공무직 안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그 차별 해소를 위해서 이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청은 누리과정 문제로 예산이 부족한 데다 일부 직종은 교육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조합 측에서 요구하는 모든 처우 개선을 한꺼번에 다 저희들이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상. 그래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근차근. 열악한 교육재정 속에 비정규직 차별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난 2012년 이후 벌써 세 번째 파업입니다. 노조는 이번에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장기간 급식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경 경비함인 이청호함이 제주에서 공식 취역했습니다. 이청호함은 한중일 영유권 분쟁이 고조되고 있는 이어도 해역 수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서귀포 해경에 새로 배치된 5,000톤급 이청호함이 위풍당당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150m에 너비 16.5m로 가파는 테니스장 9개 규모, 높이 33m로 12층 건물과 맞먹어 우리 해경 함정 가운데 가장 큽니다. 시속 48km로 서귀포에서 이어도까지 3시간 반이면 갈 수 있고 추가 주유 없이 미국 LA까지 왕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오천이함 승조원은 국민의 안전과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청호함은 지난 2011년 서해에서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순직한 고 이청호 경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785억 원을 들여 건조됐습니다. 한중일 영유권 분쟁이 고조되고 있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지키고 불법 조업 단속에도 나서게 됩니다. 이런 요충지에 우리나라 해경 최대의 함정 투입을 통해서 앞으로 해양 주권 확보를 위한 그런 전략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함은 오는 28일부터 서귀포 남쪽 바다에서 7박 8일 동안 첫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청호함은 이어도 남쪽 해역을 수호하며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실거래가 신고 위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120건으로 재작년에 55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과태료 부과 금액도 3,700여만 원으로
재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6월은) 가자미가 제철인데요. 횟집에서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최대 공급처인 울산에서 어민과 도매상 간의 가격 줄다리기 때문에 공급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울산 MBC 유희정 기자입니다. 항구에 들어온 배가 가자미를 내리더니 수족관에 넣는 대신 땅바닥에 던져버립니다. 횟감으로 쓰일 비싼 활어를 반값도 안 되는 선어로 만드는 겁니다. 활어 해가지고 했는 걸 엎어가지고 삼겹살에 울산 공판장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가자미 활어는 보통 중간 도매상을 통해 횟집으로 공급되는데 어민과 도매상 간의 가격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곳 정장의 어선 대부분이 조업을 포기하면서 가자미 활어 공급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민들은 1kg에 12,000원 정도인 도매가를 14,00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8년째 그냥 그대로 했었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고기도 까자미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그러니까 유지가 힘들잖아요. 도매상들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부담스러운 가격인데다 한 번에 15% 넘게 올려달라는 건 과도한 요구라는 겁니다. 전부 장사가 안 되는데 입 다 잡으려면 그럼 우리가 그걸 다 싣고 가야 돼요. 근데 그걸 안고 뭐 가서 못 팔면 우리도 다 죽여야 돼요. 전국에서 유통되는 가자미의 60%는 정자항에서 나는데 어민과 도매상의 기싸움이 길어지면서 제철을 다 놓치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네, 오늘은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는 점차 전적으로 확대돼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해안 지역에 5에서 30, 산간에는 최고 60mm가 예상되는데요. 나오실 땐 미리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고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면서 이 시설물 관리와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장맛비가 잠시 주춤하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특히 높은 기온과 습도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겠으니까요. 수분 섭취 충분히 하셔서 여름철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20도를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30도까지 치솟으면서 무척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은 가운데 낮 기온은 26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의 기온 종일 25도 내외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24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5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도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나 방무가 낀 곳이 있으니까요.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섬적도 오후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김포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 제주공항에 윈드셔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무척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의 한 광어 양식장 지하 변전실에서 불이 나 변압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은 50분 만에 진화됐으며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교차로에서 렌터카와 승용차가 충돌해 렌터카 운전자인 23살 김모 씨 등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피서철에 우도로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하루에 605대로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2달 동안 우도에서 교통체증과 생태계 훼손 등을 막기 위한 차량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반입 차량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우도면 사무소와 도항선 대합실 2곳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여객 터미널 등에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수상안전요원들이 배치됐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확보한 수상안전요원 135명 가운데 30명을 피서객이 많은 8개 해변에 먼저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해수욕장은 오는 27일 이후부터 개장하지만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조기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내년 연차 총회 유치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정부가 총회의 한국 유치 의사를 밝힌 뒤 국내 개최 후보지로 서울과 인천, 제주가 경합을 벌여 제주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올해 AIIB 총회에 참석하며 개최지는 내일 최종 결정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